상상을 초월한 가격입니다. 우리는 절대 써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전체 사업비보다 무려 8조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따낸 것과 관련 한국 항공우주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말했다. 사업에 대한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절박함의 차이와 한국 항공우주의 출혈 경쟁 감내력 등을 감안하면 애초에 수주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방산업계 분석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입찰 가격은 92억 달러이다. 미국 공군이 사업에 책정한 예산 규모 163억 달러를 8조 원가량 믿던 파격적 가격이었다. 반면 업계 전원을 종합하면 로키드, 한국 항공우주는 14조에서 15조 원 수준의 입찰 가격을 써낸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로키드 마틴, 항공우주도 보잉 컨소시엄이 저가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사업비보다 3조에서 4조 원 낮춘 수주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보잉의 가격은 이 같은 상상 범위를 넘어섰다. 보잉은 상상을 초월한 가격에 더해 항공기도 351대가 아닌 475대를 제공하겠다는 파격 제안을 했다. 한국 항공우주를 비롯 업계에서는 적자 수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훈련기 교체 사업은 장기적으로 후속 사업이 최대 100조 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만 놓고 보면 보잉 컨소시엄은 당분간 막대한 적자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잉 컨소시엄으로서는 아직 불확실한 미래 사업을 위해 일단 현재의 투자를 감내한 셈이다. 입찰 가격 결정권을 가진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사업에 대한 절박함의 온도차가 이번 입찰 결과의 핵심 배경이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2010년 보잉 전체 매출에서 50%를 차지한 방산 사업 비중은 지난해 23%까지 밀렸다. 지난해 보잉의 방산 사업 매출은 210억 달러로 2015년보다 11.4% 감소했다. 미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입찰 경쟁에서 로키드 마틴의 F-35에 밀린 데 이어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사업에서도 노드롭 그루먼의 고배를 마신 탓이다. 일각에서는 보잉이 방산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보잉으로서는 고등훈련기 수주가 출혈을 감내해서라도 잡아야 할 사업이었다. 반면 군용항공, 항공관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등 방산 전반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로키드 마틴의 지난해 매출은 510억 달러로 2015년 대비 25.9% 늘었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 굳이 출혈을 감내할 동인이 부족했다. 로키드 마틴이 출혈 경쟁 의지가 있었다 해도 한국 항공우주가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무리한 수주로 적자가 이어질 경우 경영 투명성을 기치로 대표직에 오른 김조원 한국 항공우주 사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선진 방산 시장 진입을 통해 한국 항공우주뿐 아니라 한국 방산업계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는 뼈 아프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잉 컨소시엄의 사업 선정 발표 직후 이번 사업은 한국으로서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 시장에 대한 수출 잠재력을 평가받을 기회였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이번 입찰에 기술력과 한미 관계를 비롯한 정무적 변수 등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며, 하지만 결정타는 상상을 초월한 저가 입찰이었고 우리로서는 소화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군 T-50 계열 추가 도입 항공산업 수출 활성화 탄력. 군 당국이 공군의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 기종으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개발한 DA-50 블록-1을 선택함에 따라 T-50 계열 항공기 추가 수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카이는 30일 방위사업청과 D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4년까지 D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0여 대와 종합군수 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으로 6,883억 원 규모다. 2차 사업 기종도 국산 항공기 선택.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리프트 과정에 있는 조종사를 위한 항공기다. 전투 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 수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인 DA-50은 고등 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돼 지난 2012년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이번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 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훈련용으로 활용하던 KF-16의 전투 임무 전환에 따라 추가 훈련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0 전투비행단에서 KF-16으로 진행하던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은 없어지고 이부터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블록-2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기존 TA-50과는 다르게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며 야간 비행이 가능해지는 등 공군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제1전투비행단에 배치돼 전투조종사의 전술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 유발효과 1.9조 기대.
이번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은 국내 항공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가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남 사천과 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항공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주가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사실 T50 계열 항공기의 국내 납품이 종료되면서 관련 인프라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이번 TA50 블록-1을 생산하기 위해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게 돼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 4억 달러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 FA50 12대 4억 달러, 태국 12대 3억 7천만 달러 등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카이는 현재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향상과 함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과 금융 지원, 기술 지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